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육수학과의 닥터 대위청입니다. 오늘은 거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식증이란 말은 보통 음식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anorexia nervos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리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음식을 자꾸 먹으면 자기가 비만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에게는 확실한 이 장애가 있는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봐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의사들은 워낙 거식증 환자를 여러 명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음식을 거부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이것이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식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이 거식증이 있는데도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아주 심각하게 거부를 하는데 보통 음식을 많이 그 열량을 따져요. 이런 사람들은 가령 이것은 1g에 몇 칼로리, 이거는 몇 칼로리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칼로리 양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체중 증가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이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사실은 착각이죠. 본인은 말랐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다 말랐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야, 나는 비만이야, 살을 더 빼야 돼,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거 자기의 체중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체중인데도 비만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덜 먹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요. 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으냐? 보통은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은데 젊은 남성들에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젊은 여성들 또 사춘기의 여자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2, 3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본인이 정신 차리고 몸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년씩, 10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음식 칼로리를 꼭 계산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합니다. 그리고 아주 과도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재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또 늘었겠지, 그리고 또 잽니다. 또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체중을 재보는데 사실 그렇게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한두 번 운동한다고 해서 체중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머리털이 자꾸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무력해지고 피로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경우는 월경이 줄어들거나 불규칙증이 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피검사를 해서 그것이 갑상선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다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월경이 이제 이런 거식증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소변을 하루에 몇 번 보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3번 내지 5번 정도 봐야 되는데 소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간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탈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식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먹는 것을 자꾸 줄이니까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비 때문에 또 배가 많이 아프고 또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거식증이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원인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전성이 조금 있어요. 대개는 엄마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거식증을 앓았으면 그 딸도 사춘기 될 때 또 거식증을 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아주 사랑하던 남자한테 너는 살 빼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만 헤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기를 쓰고 살을 뺍니다. 그리고 몸이 말랐는데도 살을 더 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병에 걸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TV나 광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TV의 광고나 보면 아주 날씬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모두 그 사람들이 평균인 줄 알아요. 아주 말라 빠진 그런 사람들이 TV 광고에 모델로 나오니까 자기들은 거기 비하면 나는 아직도 비만이네 그리고는 살을 더 빼려고 그런다 그러죠.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거식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거식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거식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세가 거식증인데 우울증이 부작용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울증 때문에 거식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불안신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신경증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식증 때문에 불안신경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거식증이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말란다고 어떤 일이 생길까? 모두 뭐 괜찮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변비가 많이 생겨서 변비가 가스가 많이 차서 복통이 생겨서 변을 언제 받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고 안 받대요. 이것은 거식증입니다. 대개 변비와 복통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 많은데 알고 보니까 거식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으니까 탈수가 되고 저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또 맥박이 느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뼈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빈혈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감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거식증의 합병증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신경증이 올 수 있고 제일 무서운 합병증은 사망입니다. 거식증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식증 때문에 결국은 영양이 부족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거식증 치료가 쉽지 않아요. 물론 먹으면 되는데 본인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모들도 지쳐가지고 의사를 만나봤는데 별 수가 없더라.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는데도 별 수가 없더라. 보통 이 거식증을 치료하려면요 소아과 의사와 또는 내과 의사 또는 내분비계통 의사 또 정신과 의사 또 보통 어덜레센트 메디슨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두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잘 보이지 않아요. 효과가 적어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의지가 없어요. 먹을 의지도 없고 살을 찌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5년, 10년 가니까 이거 불치병인가 보다. 가족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거식증 때문에 체중이나 키가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또는 탈수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식증이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를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앵자이티에 관한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뉴트리셔니스트, 영양사가 치료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면 강제로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해가지고 전화도 다 뺏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먹는 것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한 5파운드 이제 살이 쪘어요. 살이 쪘다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퇴원을 하면 그만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시 또 몸무게가 빠져버려요. 자,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면 언젠가는 거식증도 끝이 납니다. 영적으로 거식증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인 상태, 본인은 영적으로 아주 여였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교만해서 나는 영적인 지식이 많아,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영적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요. 나는 살이 찔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을 거부합니다. 설교를 비판합니다. 설교도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공부도 싫어합니다. 영적 상담도 거부합니다. 이런 합병증은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 성경을 먹으면 영적인 입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영적인 거식증이 있더라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신앙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